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 양도소득세. 자, 오늘은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 약간 어려운 파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양도소득 이월과세 있죠? 이월과세하고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월과세를 제꼈다. 그러면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잘 알면요, 어려울 건 없어요. 예, 문제는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따라오세요. 자, 먼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용어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부당행위는 뭐 별거 없죠. 예, 정당하지 않고 꼼수를 쓰는 그런 부당행위. 계산,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계산 3 곱하기 3은 9. 이게 계산이죠. 이제 계산하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계산은요,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계산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이 아니고요. 부당행위를 하면은 우리가 부당행위를 왜 하겠습니까?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손해보는데 부당행위 할 사람 없죠? 그래서 그 발생한 이익이 어디로 귀속이 되느냐,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누군가가 그 부당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받고 그 이득이 어딘가로 흘러 들어갔겠죠? 그 자체를 그죠?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니들이 그걸 3억에 팔았어? 아니야. 국가 입장에서는 그거 3억 아니야. 2억에 판 걸로 볼게. 이렇게 부당행위로 인한 그 이익의 귀속을 갖다가 부인해버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요, 일본에서 온 용어입니다.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가매입 저가양도,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월과세하고 아주 비슷한 시리즈, 우회양도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할 건데요. 첫 번째 고가매입 저가양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이거는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고가로 사버립니다. 그것도 특수관계인끼리.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는요, 그냥 친인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인척한테 부동산을 비싸게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취득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요, 그럼 나중에 팔 때, 그렇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양도세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제 이걸 갖다가 팝니다. 그때는 또 싸게 팔아요. 또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양도가가 내려가니까 또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겠네. 그죠? 이런 꼼수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고가매입 저가양도,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고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고저.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할게요. 아빠가 아들한테 집을 양도한다. 이걸 한번 볼게요. 특수관계이니까. 자,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매입을 합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고가 매입이죠. 자, 시가 8억짜리를 9억에 샀습니다. 1억이나 더 비싸게 샀네? 그죠? 고가 매입이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고가 매입. 자, 그러면요, 비싸게 주고 산 돈이 1억 아니에요. 1억. 자, 1억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3억하고 1억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일단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시가 곱하기 5% 하세요. 시가가 8억 아니에요. 곱하기 5% 하면 4천만 원이죠? 그럼 4천만 원하고 비싸게 주고 산 1억하고는 어느 게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따라서 요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렇게 나오면은 얘는 부계부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부계부는 얘 입장에서는 취득가가 이제 조정이 됩니다. 취득가는, 자, 시가 8억입니까? 실제 돈 주고 산 매입가 9억입니까? 시가로 간다, 그죠? 예, 시가가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시가 8억이 얘의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고가매입. 그 다음에 저가양도입니다. 이번에는 여동생한테 팝니다. 여동생한테, 아빠한테 사가지고 여동생한테 그대로 팝니다. 자,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양도를 합니다. 자, 시가 10억짜리를 여동생한테 8억에 팔았네. 싸게 팔았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싸게 판 금액이 2억이죠? 2억이 3억보다 큽니까? No. 오케이. 1차는 그냥 통과.
시가 곱하기 5%, 자 10억 곱하기 5% 하면 5천이죠. 5천하고 2억,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따라서 이건 부계부 바로 걸려버렸네. 그럼 얘의 양도가를 이제 조정해야 됩니다. 양도가는 자 시가 10억입니까? 실제로 매도한 8억입니까? 시가로 간다. 따라서 시가가 양도가액, 10억이 양도가액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예, 시가가 아니 양도가액이 올라가니까. 자, 이게 바로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요 두 가지 판단,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은 부계부를 적용합니다. 자, 그럼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자 을로부터 토지를 3억 천, 자, 시가 3억짜리를 3억 천에 취득했네. 자, 특수관계자한테서 고가 매입을 했네요. 뭡니까? 특수관계자 키워드 두 번째 고가 매입이네요. 이거 부계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이 바닥에서는 부계부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게요. 자, 부계부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를 하겠죠. 자, 갑의 특수관계자, 오케이 키워드. 병에게 그 토지를 5억, 시가 5억 6천짜리를 5억, 싸게 팔았네. 저가 양도, 그죠? 저가 양도. 따라서, 살 때 고가 매입, 팔 때 저가 양도. 그런데 질문은 양도 차익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요 금액 두 개를 빼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도 부계부 돌려야 돼. 이때도 부계부 돌려야 돼. 두 번 다 돌려야 됩니다. 귀찮은 문제입니다. 아주 귀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시가 3억짜리를 이 친구가 3억 천에 비싸게 주고 샀네. 그럼 얼마 비싸게 줬습니까? 1,000만 원 더 줬죠. 자, 1,000만 원 더 줬죠. 이게 3억하고 시가 곱하기 5% 비교하세요. 자, 3억 곱하기 5% 1,500이니까 이거는 그죠? 부계부에 해당이 안 되네, 그죠? 예. 물론 이게 고가 매입은 맞아요. 시가보다 1,000만 원 더 주고 샀지만은 실제로 부계부를 돌려보니까 이 1,000만 원은 그냥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죠? 요 두 개 이상이 아니라 이 말은 이거는 그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조금 돈을 더 주고 사는 경우다. 특별히 부당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부계부 아니니까 이 사람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그냥 실제 돈 준 3억 천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3억 천이 취득가액. 두 번째 저가 양도입니다. 이 친구 입장에서 양도가가 이제 조정해야겠죠. 자, 시가보다 싸게 팔았네. 그럼 6천만 원 싸게 팔았죠. 이게 3억하고 시가가 5%. 자, 어디 걸립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 없고 시가가 5억 6천이니까 5% 곱하면 2,800이죠. 6천이 더 크네. 그럼 이거는 이제 부계부 걸리죠. 저가 양도죠. 그럼 얘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5억 6천 시가로 간다. 자, 그럼 양도차익은 5억 6천에서 취득가액 3억 천 빼면 2억 5천.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고난도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두 번 해야 돼요. 계산을 두 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는 문제인데 우리가 모든 시험이 다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문제는 너무 틀었습니다. 그냥 고가 매입, 취득가액 이거 하나만 묻거나 아니면 양도가액 하나만 묻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도 차익을 구하라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몇 단계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한 문제입니다. 실전에서는 틀려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나도 틀려, 너도 틀려, 우리 다 틀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계부 1단계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부계부를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부계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2월 과세 확장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2월 과세 우리 배웠죠. 방금 아파트에 배웠죠. 2월 과세 확장판입니다. 따라서 2월 과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2월 과세를 내가 모른다. 그럼 이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23년 현재 규정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2월 과세 있잖아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2월 과세. 자, 일단은 남편이 부인한테 요 상가 건물을 갖다가 증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1억 주고 산 상가 건물을 부인한테 증여를 해버리죠. 근데 요 증여할 때 요 시가는 6억입니다. 그렇죠? 5억이나 올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은요, 그 즉시
제3자한테 이걸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팔 때는 당연히 시가대로 팔 거니까 취득가액은 6억이죠. 6억. 그런데 팔 때도 6억에 파니까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 친구가 이 상가를 팔 수 있는 그런 꼼수다. 그렇죠? 부당행위다. 이렇게 봐가 이것도 일종의 부당행위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이 친구 남편이 최초로 취득한 취득가액을 얘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데 취득가액이 시가가 아니라 1억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양도가는 6억이고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죠? 이게 바로 이월과세죠. 근데 10년 이내에,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규제를 하겠다. 이게 이월과세.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들고 온다. 이게 이월과세였잖아요. 이게 이월과세. 요때는 누구였습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다 걸립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하고 이렇게 짜고 칠 때는 두들겨 맞는다. 이게 이월과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부계부는요, 패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누구한테 증여를 하느냐? 이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면 이월과세인데 부계부는 얘들이 아닙니다. 얘들이 아닌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는 그죠? 친인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모, 고모, 삼촌, 형제자매.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동생한테 증여를 하고 여동생이 그 즉시로 팔아버리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했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맨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요. 이월과세. 이게 없는 특수관계자다. 그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한테 증여했다. 이 말이 나오면은 부계부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패턴은 다 똑같아요.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한테 증여를 하고 얘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면은 규제를 한다. 똑같죠? 이건 이월과세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이 사람이 증여를 받고 나서 그냥 바로 팔아버립니다. 며칠 안에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요때 증여할 때 요때 시가대로 취득가액을 들고 오니까 시가대로 또 파니까 이 양도세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줄이는 그런 꼼수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것도 규제가 들어왔는데 이때는 배우자 및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할 때, 자, 그러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 부계부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부계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한테 증여를 하면요.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증여세를 내겠죠? 네,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야 되죠. 수증자. 이 사람은 증여자, 이 사람은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일단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증여세 한번, 증여세,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나왔다 칠게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이제 이 사람한테 팔겠죠? 그럼 양도소득세 나오겠죠? 이걸 갖다 2번, 1억 나왔다고 볼게요. 합칩니다. 2억이죠? 이거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얘가 직접 이 사람한테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쭉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3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 증여세, 양도세. 누구의 증여세, 누구의 양도세? 수증자의 증여를 받는 사람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제3자한테 팔았다고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니까 얘가 더 크더라. 이때는 3으로 간다. 즉 1, 2, 증여, 양도 전부 다 없던 걸로 해버리고 얘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게 양도의제입니다. 의제란 말은요. 간주. 그래서 이거 형식을 보세요. 얘가 여동생이 양도했잖아요. 따라서 여동생이 양도소득세 내야 맞는 거 맞잖아요. 얘가 양도소득세 내야겠죠. 그런데
얘가 오빠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의제, 간주해버리겠다. 그래서 양도의제라는 말을 씁니다. 요거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1 플러스 2하고 3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가 반드시 커야 됩니다. 이때 부계부를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 모든 거래의 실질은 뭡니까? 요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바지 사장이잖아요. 얘가 직접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증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원쿠션 이용해 가지고 얘한테 파는 걸로 이렇게 꼼수를 쓴 겁니다. 그걸 막아보겠다. 요 규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1 플러스 2가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있겠죠. 거꾸로 됐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친 금액이 4억인데 얘가 직접 팔았을 때 양도세는 3억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계부를 적용할 필요가 없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 두 개 합친 금액이 이거보다 더 큰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아니죠. 적용 안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됐을 때만 그때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러면은 얘가 직접 얘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얘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얘가 신고, 얘가 납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중간에 있던 증여, 양도 이건 전부 다 무효, 그냥 없던 것으로 봐버립니다. 따라서 이때 만약에 증여세를 내가 냈다 또는 증여세를 냈다, 그죠? 그러면 증여세는 환급을 해줍니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구조가 성립되었을 때 이때 수증자가 냈던 증여세는 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는다. 이런 말장난 나옵니다. 에이, 틀린 말이죠. 무조건 환급입니다. 증여세가 1억 나왔다. 무조건 환급이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얘입니다.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요. 시험 문제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자 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다. 자, 우리가 이월과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월과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얘가 납세 의무자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요 부계부는요, 얘가 직접 얘한테 판 것으로 아예 신고서도 얘가 신고서를 작성 납부합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다. 예, 중요한 얘기.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자, 얘가 만약에 신고하는데 돈이 없어요. 세금을 못 냅니다. 그러면 얘가, 여동생인 얘가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한테 국가는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월과세는 어떻습니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 사람이 납세자이고 연대납세 의무는 없죠. 그때는 이 사람은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월과세하고는 다릅니다. 부계부는요. 요 두 사람, 증여자, 수증자 두 사람 모두 연대납세 의무를 지닌다.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겠죠. 자, 그 다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즉 보유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당연하죠. 이 사람이 요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람이 양도한 날짜 그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이 사람이 지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 따라서 이 사람이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람이 양도한 그날까지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당연히 장특공제도 당연히 오케이. 예, 당연히 이건 뭐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수증자가 증여로 인해서 취득한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에이, 틀린 말. 자, 그 다음요. 자, 요거는요, 그렇게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주 좀 깊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냥 가볍게 듣기만 하세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상가를 이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6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6억이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한테 전부 돈이 다 들어오고
이 사람이 막 해외여행 다니고 루이비통 백 사고 그냥 고급 자동차 타고 막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얘가 모든 설계자고 얘는 그냥 바지 사장입니다. 따라서 얘가 양도 대금 6억을 받으면은 이 친구가 오빠가 야 너 한 3천만 원 정도 용돈 쓰고 나머지 금액은 나한테 보내줘 이렇게 해서 얘가 다 모든 그런 양도 소득을 다 누린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얘는 허수아비잖아요. 바지 사장. 그런데 바지 사장이 얘가 이 양도 대금을 전부 다 가로채 가지고 지가 다 써버린다. 그럼 이거는 원천적으로 이 설계가 이상한 설계가 돼버리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계부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지문이 아니고 문제를 출제하면서 거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간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안 봐도 돼요. 요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냥 노심초사해서. 자, 그 다음요.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술술 풀릴 겁니다. 자, 보시죠. 갑입니다. 특수관계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을에게 자 등기된 자산이죠. 건물을 갖다가 증여했습니다. 자, 증여가 특수관계자 나오고 증여 나오면은 이월과세냐 아니면 부계부냐 두 가지 중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특수관계자라는 말을 했지 누군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10년 내에 그 건물을 특수관계가 그렇죠. 특수관계 없는 병한테 양도했다. 자, 그럼 이 말은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월과세와 부계부를 같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겠죠. 자, 옳은 것 찾기.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아하, 이월과세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을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한다. 을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즉 증여를 받았을 때 그 증여가액이죠. 시가를 한다? 아니잖아요. 얘가 원래 최초로 취득한 그 취득가액으로 가야 되죠. 예, 그 다음에요. 자,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자다. 아, 그럼 부계부구나. 예.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즉 1번과 2번을 합한 금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즉 3번이죠. 자, 이것보다 적다. 당연히 이때는 부계부를 적용해야죠. 자, 그런데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않겠다. 부계부 적용 안 하겠다. 어허,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자,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이게 잘못됐죠? 자, 그 다음요.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자 부계부,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1번과 2번을 합한 그 세금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클 경우 이때는 부계부 적용 안 한다. 그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그렇죠? 예, 여기 정답. 그렇죠? 이거 실전에서는요.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요. 허닥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1번. 그리고 을의 양도세는 2번. 1 플러스 2가 자, 요게 3번. 요것보다 더 크다. 그때는 뭡니까? 이거는 부계부를 적용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대로 내버려둬도 그죠?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1번, 2번, 1 플러스 2, 3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이월과세, 건물에 대한 장특공제. 자, 건물의 양도차익에 자, 을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무슨 말? 자, 갑이죠.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카운팅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 부계부든 이월과세든 똑같아요. 자, 잘못된 말.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이것도 이월과세. 건물의 양도소득세 소득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에헤이 무슨 말? 자, 이월과세는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연대납세 의무는 그렇죠. 부계부에서만 등장한다. 자, 답은 3번. 이건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중간하게 기억하면요. 풀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요. 그래서 자, 부계부는요. 자, 뭡니까? 1 플러스 2죠. 자, 을의 증여세와 을의 양도세를 합친 금액이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했을 때 계산된 양도소득세하고 비교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 3번이 더 커야 된다 그랬죠. 그때 부계부를 적용한다 이 말이죠. 네. 반대의 경우 이때는 부계부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증여자가 취득한 그때부터 수증자, 을이 판 그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장특공제 당연히 되고요. 자, 납세 의무자는 뭡니까? 이월과세는 납세 의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 없다는 거. 그죠? 없죠? 자, 그런데 뭡니까? 부계부는 얘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시죠. 갑이 자, 취득한 토지, 취득한 1억이네. 자, 동생한테, 자, 특수관계인이죠. 동생은 증여했다. 아, 그럼 뭡니까? 이월과세 아니죠? 배우자 직계존비세가 아니니까. 그럼 요거는 부계부로 넘어가야 된다. 자, 을은 해당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병에게 양도했다. 그렇죠. 완벽한 거죠. 그런데 요게 증여일하고 양도일 비과세요. 10년 이내죠. 따라서 완벽한 부계부. 근데 요거 보세요. 양도소득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여기서 단서조항 나왔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따라서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다 넘어갔습니까? 그 매매 판 양도 6억. 그렇죠. 갑한테 전부 다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계부를 적용하죠. 자, 을의 증여세와 1번, 양도세 2번, 1 플러스 2가 갑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다. 이때는 완벽하게 부계부를 적용하죠. 예. 자, 그럼 틀린 거 설명, 틀린 거 찾으세요. 틀린 거. 자, 1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아유, 이거 너무나 쉬운 문제. 너무나 쉬운 문제. 자, 부계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무조건 돌려줍니다. 환급. 예. 그래서 이제 무효죠. 그러니까 증여한 그거는 무효니까 당연히 그때 증여세를 1억을 냈다. 그럼 당연히 1억을 갖다가 환급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요거는 2월 과세 있잖아요. 2월 과세할 때 이건 맞는 말이지만은 요거는 이제 부계부 아닙니까? 동생이니까 부계부는 틀린 말, 환급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네, 그죠? 아주 지문은 말이죠. 미칠 정도로 긴데, 그죠? 키워드 쭉 따라갔어요. 키워드, 그죠? 뭡니까? 동생 키워드, 증여 키워드, 그 다음에 언제 팔았느냐, 10년 안에 팔았느냐 키워드, 그죠? 그러면 이제 부계부죠. 자, 아주 뭐 1번 답을 쉽게 바로 1번에 배치했네요. 자, 그죠?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꼭 기억하실 거. 자, 그 다음에 증여세는 환급이죠? 필요경비 아니다, 그죠? 무조건 환급. 자, 2번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뭐 이월과세하고 부계부 똑같죠? 예, 증여자인 갑의 취득 그 가액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당연한 얘기죠. 예.
연대 납세 의무 있죠? 부계부는. 자, 그 다음에 갑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렇죠. 납세 의무자는 갑입니다.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갑의 취득일로부터 을의 양도일까지 기한을 한다. 맞는 얘기죠. 아주 뭐 맞는 얘기. 그렇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사람 요때 취득일로부터 동생이 팔았을 때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계부를 봤는데요. 자, 고가양도, 저가양도, 그리고 부계부, 두 번째 부계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월과세하고 부계부를 비교하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